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 관련 내용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수능 끝나고 이틀 만에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이제 준비할 기간도 없고 한데 이제 성균관대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파이널 관련 얘기와 그리고 올해 모의 논술 해설 강의까지 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 나눠 드릴 테니까 본인 이 궁금한 부분만 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먼저 올해 모의 논술하고 작년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성균관대에 시험을 이런 포인트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자, 그런 거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먼저 성균관대 수리 논술이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최저가 어렵습니다. 최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균관대 논술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좁은 출제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 1, 2까지만 내겠다. 미적, 확통, 기하 안 내겠다.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이제 그런 출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확통, 기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내가 성균관대를 쓰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수능하고 어차피 같은 범위고 얘네가 어차피 수학 2까지면 다항함수 미적분인데 다항함수 미적분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내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네가 출제 범위가 좁다 보니까 출제 범위가 넓으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량을 너무 증폭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그 단원마다 대표적인 문제들을 내면은 제일 대학 입장에서는 쉽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좁아. 낼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겠죠. 낼 게 없잖아. 너무 쉬운 문제들을 내면 센에서 나온 문제가 성대 논술에서 나온다. 이런 거는 절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범위는요, 여러분들의 희망 사항하고는 달리 상당히 괴랄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범위의 학교들을 그렇게 좋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 범위만 보면 비추입니다. 성균관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수학 1, 2 나 풀 수 있어 하고 성균관대 기출문제를 한번 풀러 가잖아? 완전히 수능과 다른 그런 곳에서 오는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범위만 가지고서 성균관대에 꽂힐 필요는 절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에도 지원을 강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괴리감이 다른 학교하고는 괴리감이 있지만 성균관대는 수학 1, 2까지만 낸 그런 연역이 꽤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냈던 그러한 출제 패턴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출에. 그러면 내가 정규반이든 아니면 다른 학교 파이널을 통해서 공부를 했든 그러한 내용보다는 성균관대가 본인들만 내려고 하는 그러한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그런 학교가 되겠다. 범용적인 공부보다 성균관대 전형의 해석 그리고 공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학교가 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미역기 안 나오니까 나한테는 좀 더 유리할 거야 이런 생각은 지원의 동기가 절대 안 됩니다. 이 학교가 본인들만의 색깔로 문제를 내니까 나는 그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균관대 공부를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 중심의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대학 답안을 항상 의심하자.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출제자들은 성균관대가 문제를 보면 계산이 많습니다. 계산이 많기 때문에 출제자가 한번 출제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대로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이 많은데 사고력까지 많다? 요새는 그런 문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높은 사고력이 필요하면, 창의력이 필요하면 계산은 짧아요. 계산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창의력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내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계산이 많다. 계산이 많으니까 뭐가 적다? 반비례해서 사고력, 창의력이 적어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자들도 출제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그대로 뭐만 하면 돼? 쭉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뭐가 적혀졌겠어요? 해설지가 적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설지에 적힌 그 계산을 그대로 시험 때 하잖아? 100% 시간 부족에 걸립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긴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답안이 제공되어 있더라도 이게 최고의 답안일까? 라는 생각을 항상 의심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본인이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치? 항상 다른 풀이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모를 오늘 문제 3번 모의노술 3번에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별해를 꾸준히 생각해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요, 그 성균관대 특유의 긴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를 대비하고 싶으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선 뭐 수능 전에 보는 연세, 시립, 홍익, 이거는 이 학교 지원자들만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수능 직후 시험 파이널 선행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반은 뭘 의미하냐면, 성균관대가 수능 끝나고 3일 후에 시험을 본다고 했죠. 또 어디 학교가 있습니까? 경희대 있고요. 고려대 있고요. 이제 이런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을 총망라해서 수능 전에 3번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후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 스타일의 강의를 2강의를 선택을 해서 듣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학교를 총망라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수능 전 3강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들에 나올 수 있는 공용 테마를 위주로 다루겠죠. 그리고 이 2번 같은 경우는 학교별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능 전에 미리 잘 공부를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수능 후에 선생님 저는 고대 말고 성대 영상으로 주세요 하면 성대 영상 2개를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고대를 최저를 못 맞췄고 성대보다는 경희대를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경희대를 좀 더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영상으로 주세요 하면 경희대 영상 2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가채점도 한 상황에서 본인이 무엇을 보러 갈 것인가, 어떤 학교를 보러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 순간에 이 2개 강의를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전에 5회분 결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3+2 수능 전 3강, 수능 후 금요일 날 2강 몰아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공부해 놓은 것까지 해서 총 5개의 강의를 가지고서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지만 5개의 강의를 듣고 성대 시험, 고대 시험을 보러 간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저는 금요일 안에 5강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15시간이니까 뭐 빨리 감기 해가지고 들을 수는 있겠죠. 들을 수 있는데 우선 흡수력 차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 성대 파이널을 딱 들었잖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성대 최저를 못 맞추면? 그러면 여러분들 성대 파이널을 들은 그 공부는 헛 공부가 되는 거죠. 성대는 성대만의 특징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한 헛 공부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파이널이 되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 앞에 3 강의에서 하는 학습은 여러 학교들에서 도움이 되는 학습이니까 성대를 응시를 하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수리노술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그런 성격의 파이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널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듣냐,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이 5개의 학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업을 안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개의 학교들의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3강의로 압축해서 공부를 하고요. 수능 후에 저는 숙명여대 약대 영상 주세요 2개 드릴 거고요. 쌤 저는 뭐 서강대 1개, 성균관대 1개 주세요. 이것은 아직 미정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원칙으로는 한 학교만 2강의를 제공을 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뒤에 고려대 2강, 성균관대 2강, 경희대 2강은 이제 중복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중복이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학교들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밀린 수리논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의 주력 학교는 없지만 밀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들한테도 추천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파이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널은 9월 2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 날 점심에 9월 22일, 9월 29일 하고 10월 6일까지 해가지고 수능 전 3번의 강의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능 후 파이널은 뭐 이렇고요, 계획이. 그리고 교재 구성은 이런데, 교재 구성 우선 넘어가고 Q&A부터. 만약 본인이 저 5개 대학교 중에서 최저를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수능 후에 2강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환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불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50만 원의 절반 이상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학원에 요구를 할게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놓은 그 틀을 깨부수고 이제 환불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최저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최저를 못 맞춰서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불은 해드릴 테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첨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친구들도 다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메디컬 지원자들은 당연히 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균관대는 메디컬과 공대 시험 차이가 전혀 없죠. 그렇죠? 전혀 없고요. 경희대는 원래 있었는데 요새 경희대는 둘 다 시험이 쉬워졌어요. 이공계도 그렇고 메디컬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나 구분을 안 뒀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이 교재는요, 인당 한 권밖에 못 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 강의 교재들이 조금 굴러다니는 걸 보고,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좀 미안한 거죠. 그죠? 뭐, PDF 딸깍딸깍 해서 얻어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한다. 조금,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은 시간 내서 그리고 돈도 내서 수업을 들어왔는데 뭔가 모든 게 담겨있는 이 교재를 그냥 딸깍딸깍으로 PDF로 받는다.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 수강생 인당 한 권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희소성을 올렸으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재랑 뭐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모의 논술 해석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총 3문제가 있습니다. 그 3문제에서 이제 여기 난이도 준비 가능 확률, 합격자 득점 확률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난이도는 문제의 난이도를 뜻합니다. 40 이하면 쉽다, 80 이상이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가능 확률은 내가 성대 기출 문제들, 혹은 올해 모의 논술, 혹은 우리 정규반, 수능, 수리수 논술 정규반을 공부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 유형을 만나봤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 여기 가능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만약 어려워도 준비 가능 확률이 높은 문제면 합격자들이 받았을 득점 확률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난이도가 어렵고 준비 가능 확률이 적어, 즉 신유형이라는 느낌이죠. 그러면 합격자 득점 확률은 확 낮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서 합격자 득점 확률이 이제 조정이 된다. 물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에 의한 뇌피셜이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1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때요? 난이도 60%.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고요. 준비 가능 확률 60%. 사실 이 문제의 껍데기만 보면 우리한테 전혀 낯설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을 이제 보이시오, 가능한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부분이 조금 낯설기 때문에 준비 가능 확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난이도 적당하고 준비 가능 확률 적당하니까 합격자 중에서는 한 60%의 확률로 이 문제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먼저 집합 S가 있어요. N개의 원소가 있고 걔네들의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상관없지. 집합의 원소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이걸 가정하자. 자, 이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2개 골랐으면 NC 2개가 생기겠죠. 그 NC 2개는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A1 더하기 A2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A1 더하기 A3도 있을 거고
A1 더하기 A4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갔다가 A1 플러스 AN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A1을 다 쓴 두 개의 조합이니까 A1을 안 썼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n-1개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an-1 더하기 an 이렇게 두 개의 합의 숫자들이 쫙 나오겠죠. 그렇죠? 그 개수가 당연히 nc2개일 거예요. 이 숫자들이 첫 번째 모두 다르대요. 이 숫자들이 모두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만 해석하면 되냐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군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도 들어줬습니다. 제시문에서.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1-1번 풀어보면 되겠죠. 자, n이 3일 때 등차 수열의 합이 600이 되도록 하는 가능한 집합 S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는요, A1, A2, A3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겠죠. 그러면 3C2 하면 세 개의 숫자가 생기겠네. 그치? 세 개의 숫자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작은 숫자를 만들어 보세요 하면 뭘 더해야 되겠어요? 제일 작은 두 놈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큰 두 놈을 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2 더하기 A3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는 어디 있겠어요? 딱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 크기대로 작은 순서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일 작고 제일 크고. 괜찮아요? 그러면 부등식도 바로 써버리지 뭐. 자, 이렇게 적겠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생각해봐. 이 두 숫자의 차이랑 이 두 숫자의 차이 어떻습니까? 이게 차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뭔데요? A3-A2가 될 거고 너네 둘의 차이는 뭔데? A2-A1이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같아야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 세 숫자가?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A1, A2, A3는 등차 수열이구나. 얘네 셋은 등차군요.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이 600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6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600이라는 숫자는? 얘네를 그냥 다 더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 총 몇 개의 숫자가 있죠? 32개의 숫자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식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 3C2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볼게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3개 중에 2개를 고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몇 개의 A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각각 2개의 A들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했고요. 여기 있는 나누기 3은요. A1, A2, A3 숫자가 3개라서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쓸 때 각각의 A1, A2, A3가 포함된 횟수가 될 겁니다. 포함된 횟수요. 무슨 말이냐고? 얘를 그냥 노가다로 한번 더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A1 몇 개? 2개 있죠. A2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A3도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근데 A1하고 A2하고 A3 중에서 뭐가 더 많이 쓰이고 뭐가 덜 쓰이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겠어요? 절대 생기지 않겠죠. 모든 세 개의 숫자들은 공평하게 골라졌어요. 그렇죠? 공평하게 골라졌고 걔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우리는 총 쓰인 A의 개수에서 공평하게 나누기 3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분수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의 A1, A2, A3들이 쓰인 횟수가 될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합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선생님 그냥 여기서 그냥 이게 600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를 한정 지어버리면요. 2번, 3번은 더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요. 뒤에 문제들 혹은 n이 커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런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 그냥 생으로 더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 값이 결국에는 몇이다? 300이군요. 그런데 이 300은 어떻게도 쓸 수가 있을까요? 3A2라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너가 등차라고 해놨으니까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2는 1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A1, A2, A3를 하는데 여기가 몇이라고요? 100이라고. 가운데 있는 애가 100이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A1만 결정하면 A3는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얘가 99면 너는 몇이에요? 101이야. 등차 수열이 돼야 되니까. 너가 1이면요. 여기는 199가 돼야 되겠죠? 합이 200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A1만 잘 결정하면 되는데 이 A1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99 아닙니까? 99개네. 끝.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99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분수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까지는 한번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1-2번. 자, n이 4일 때, 그러면은, 오케이. 집합 s가 a1, a2, a3, a4. n이 4일 때, 집합 s로부터 얻은 등차 수열의 합이 2025가 되래. 그러면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방금은 얘네들의 그 4시2개의 숫자도 있었죠. 3시2개, 방금 앞에 문제는. 이번에는 4시2개에서 6개의 원소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6개의 원소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바탕으로 방금 앞에 문제에서는 A1, A2, A3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봤는데 과연 n이 4일 때도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렇죠?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우리가 우선 이 6개의 숫자를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나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작은 것부터 적어봐. 뭐겠어, 당연히. 너죠. 그것 다음에 큰 놈은 뭘까? 이것 다음에 큰 놈은 무조건 A1 플러스 A3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치? 어떤 숫자를 제일 적게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의 숫자로 고정하고 나머지 한 개의 숫자만 작게 점핑을 하면 되는 거잖아. 작게 점핑. 그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여기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원소는? 혹자는 A1 플러스 A4라고 할 거고요. 혹자는 A2 플러스 A3라고 할 거예요. 왜죠? 첫 번째는 A1을 고정한 거고 두 번째는 A3를 고정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질문.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위에 있는 애가 커? 아래에 있는 애가 커? 이거를 구분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는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치? 근데 지금 6개의 숫자니까 한번 부등식을 다 써보자고. 이렇게. 너는 확정, 너는 확정인데 너는 모른다. 그러면 제일 큰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놈은 제일 큰 두 놈을 더하면 제일 크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작은 애는 뭐가 되겠어요? A2 더하기 A4겠죠. 왜 여기가 좀 고정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줄이고 싶으면 A3를 줄인 게 너고요. A4를 줄여도 되지만 A4를 줄여버리면 뭐가 돼? A3가 되지. 그러면 A3 더하기 A3가 돼버리잖아. 줄여버리면. 그러면 같은 숫자를 더했으니까 이거는 문제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수를 더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럼 너도 고정이야. 근데 여기 어떻다? 모른다는 거죠. 여기 역시도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남은 두 개가 뭐 있냐면 방금 적었다시피 A1 플러스 A4랑 A2 플러스 A3가 남았는데 너가 여기 올 때랑 너가 여기 올 때의 케이스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케바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 세 번째 항을 라지 A3라고 한다면 라지 A3가 어떨 때? A1 플러스 A4일 때, 그리고 라지 A3가 A2 더하기 A3일 때 그냥 케이스 나눠서 해보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가 A1 플러스 A4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만큼 커진 거예요? A3 마이너스 A2만큼 커진 거죠. 그쵸? 여기서 여기로 커질 때는요. A4 마이너스 A3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뭔 말이죠? A2, A3, A4 사이의 간격이 같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2, A3, A4가 뭐다? 등차수열이다. 이런 해석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여기 세 번째 주인공이 A2 더하기 A3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차이는 A3 마이너스 A2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여기 자리에 A2 마이너스 A3가 들어간 거니까 둘의 차이는 A2에서 A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의미해요? A1, A2, A3가 등차군요. 이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항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세 개가 등차 수열인 건 같은데 어디서부터 등차인지, A2에서부터 등차인지 A1에서부터 등차인지가 달라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그냥 케바케 해가지고 각각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A1 더하기 A4가 여기 자리면 어디겠어? A2 플러스 A3는 여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공차를 제가 D라고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A1 플러스 A4, 그러니까 이 값을 지금 D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A1 플러스 A4에서 내가 플러스 D를 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올 거다? A2 더하기 A3가 나올 거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이제 식을 정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A2, A3, A4의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A1에다가 여기는 A2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치? 그리고 여기는 A2 더하기 A2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A2랑 A2를 지우고 여기 D 하나랑 여기 D 하나를 지우시게 되면 A2는 결국에는 A1 플러스 2D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A1부터 A4까지가 어떻게 적힐 거냐면 A1, A2는 뭐라고? A1 플러스 2D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기가 A2 플러스 A3고 여기가 A1 플러스 A4죠. 서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서로 바뀌니까 A2 더하기 A3에다가 D가 더해지면 그게 A1 플러스 A4가 될 거라고. 맞지? 근데 A1, A2, A3가 모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A1이 넘어가면 A2 빼기 A1이 나오지? 그게 D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A1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를 좌변을 그냥 A1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2A1 더하기 D, 2D, D니까 4D. A1 지워지면 A4는 A1 더하기 4D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1,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그리고 A1 플러스 4D 이렇게 숫자들의 조합이 생길 것입니다. 쌤, 왜 계속 A1에 집착하십니까? 쌤, 혹시 등차 수열 못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막 등차 중앙 가지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집합의 원소가 자연수여야 됩니다.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식들을 더 깔끔하게 나타내는 방법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첫 번째 오는 숫자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 A2랑 D에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찾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찾았다고 쳐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A1이 몇이 되는 거니까? 3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자연수 조건이 깨지잖아. 그렇지? 하지만 내가 A1하고 D를 뭐 2,2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얘는 항상 정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A1이 자연수고 그 뒤에 있는 D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양수가 될 테니까 D가 더해지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있는 애가 자연수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A2, A3를 남기는 게 아니고 A1을 남기는 게 이 문제에서 맞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첫 번째랑 A1, 공차 D 이런 거 안 쓰는 게 고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아니다. 아시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 가지고서 만든 합이 2025가 되도록 하죠. 그죠?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합을 구하면은 우리가 총 몇 개의 숫자가 쓰인다고 했지? 42개의 숫자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치? 거기에는 각각의 숫자들은 A가 몇 개씩 쓰인다고 했어? 2개씩 쓰인다고 했죠? 그쵸? 근데 지금 문자 A가 몇 개예요? A1, A2, A3, A4가 있었잖아. 걔네들이 모두 공평한 개수만큼 나왔을 테니까 여기 나누기 몇을 할까요? 4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하면 이게 몇이 나와야 된다? 2025가 나와야 된다고. 너무 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2025요. 그래서 이제 이 위력을 알겠죠. 이 분수의 위력을 아시겠지,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보라색 계산하면 6이 되는 건가요? 6 곱하기 2에서 나누기 4하니까 3이겠네요. 3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값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올해가 이제 2025학년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값이 45의 제곱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정수로는 좋아하는 학교들에서는 이제 45의 배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은 완전 제곱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 이런 해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5 곱하기 15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45 곱하기 15. 너를 계산하면 6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도 어찌됐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시켜야 될 테니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 4개를 더하면 675니까 4A1 더하기 9D를 하면 67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4A1 더하기 7D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역시나 675가 되겠죠. 7D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D, 2D, 4D를 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1, D 자연수 순서상을 찾아주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자, 675라는 숫자가 결국엔 너의 배수라고 했잖아. 너 45는 3의 배수죠. 15도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곱했으면 뭐의 배수? 9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색을 쓰고 싶은데 주황색. 여기가 9의 배수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9의 배수 아니야? 그러면 여기 A1도 뭐여야 돼요? 9의 배수여야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A1 자리에 뭐부터 대입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9 이런 숫자들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개수들을 찾아 나가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18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맞나? 제가 이런 숫자들을 잘 못 외워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네, 18개가 맞네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사실상 노가다로 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정수로는 배우면 훨씬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수를 잘 알고 있는 거야. 뭐냐면 한번 제가 제 마음대로 풀어볼게요. 4의 배수죠. 나가리. 여기는 4의 배수가 뭐만큼 있어요? 4D가 4의 배수죠. 그러면 4의 배수라고 확정을 못 짓는 애들은 뭐예요? 3D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4의 배수가 몇만큼 있어요? 우선 600 빼내보자. 600 4의 배수니까. 그리고 72도 4의 배수니까 빼내보세요. 그러면은 3 남죠. 그럼 몇이 나와요? D가 1이 남죠. 우리는 우선은 D라는 값이 이 식을 만족을 시키려면 D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부터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봐봅시다. 이거는 근데 배운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안 배운 사람들 어떡하나요? 그냥 맨 처음부터 D에 1, 2, 3, 4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배운 사람들이 더 쉽게 푸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D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이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A1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볼래?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167이 나와요. 이쁘게 딱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원래는 D에 2, 3, 4를 대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D는 뭐만 되면 된다고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난 D 그 다음 자리에 5를 넣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 여기가 D가 4만큼 늘었으면 이 7D는 몇만큼 플러스가 됐을까요? 28만큼 됐겠죠. 플러스 28만큼 됐을 텐데 여기는 숫자는 가만히 있어. 675는. 그러면 이 플러스 28은 어디에서 상쇄가 돼야 돼? 여기서 상쇄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28만큼 상쇄가 되려면 A1은 몇만큼 줄어야 돼? 7만큼 줄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7만큼 돼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제 A1은 몇이야? 160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애를 이제 특수애라고 하거든? 이런 특수애를 하나만 찾았으면 이제 어떤 패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D가 4만큼 늘면 A1은 7만큼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해도 여러분들 바로 알 수가 있죠. D는 9가 될 거고요. A1은 160에서 7을 뺀 153이 되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총 개수가 몇 개가 되겠는가? 24개가 된다는 거죠. 24개? 24개? 네, 24개. 그래서 더해서 정답이 42개다. 이렇게 풀린다. 알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다는 거 알겠어요? 4로 해도 돼. 방금은 4로 했죠? 9로 해도 됩니다.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에요? 0이죠. 얘도 9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너는 9의 배수라는 아직 보장이 없으니 4A1은 몇이에요? 0.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러면 4A1이 나머지가 0이래. 9의 배수가 되려면 A1은 9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1은 9의 배수다. 똑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시간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학교별 파이널을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규반에서는 다 했던 내용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총 42개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하느라 이 사이즈가 커졌을 뿐이지 사실 이 흐름을 한번 잡고 간 친구들은요 슥슥삭삭 하다가 여기는 좀 낯선 정수로인다 그치? 수리노수를 좀 딥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잘 세는 거야? 라는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 대부분 학생들이 막혔을 테니.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합격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말이죠. 꾸역꾸역 합격이 아니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한번 칠판 정리하고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하고 2번 잘 파악하셨나요? 이 두 문제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3번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n개가 됐잖아. 그 n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들을 잡아서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n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엄청 큰 숫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은데 방금 앞에 문제들을 풀 때 항상 몇 번째부터가 문제였었어요? 세 번째 항부터가 문제였었죠. 이 항부터는 내가 세 번째 항으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A1 플러스 A4도 될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A2 플러스 A3가 될 수도 있었어. 세 번째 항으로 말이야. 하지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무조건 A1 플러스 A2,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A3로 고정됐었죠. A 값이 몇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제일 큰 숫자,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각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적혀진 숫자들이 결국에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니까 너네 둘의 차이도 D일 거고요. 너네 둘의 차이도 D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랑 너는 D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 두 개가 같다라는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수식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순이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모두 다른 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D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너도 어딘가에 있는 숫자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숫자예요. 몇 번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기 어딘가에 있는 숫자라고. 여기에 있는 n개의 숫자 중 두 개를 골라서 더한 모든 숫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도 어딘가에 있을 거고 너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공차 D가 0이면 안 된다고 1번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너네 두 개가 같다고요? 이건 모순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S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다시피 그리고 제시문에도 있다시피 제시문에서 n이 3일 때는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집합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왜 모순이 떴을까요? 이 식에서 되는 n이 제한적이라서 그렇죠. 되는 n이 제한적이라서 그래. 자, n이 3일 때, 4일 때는 볼 필요도 없어요. 문제 이미 앞에서 풀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n이 5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n이 5 이상일 때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n 자리에 5 넣어보세요. 어떻습니까? A3 더하기 A3은 A2 더하기 A4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더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A3 더하기 A3은 우리의 고려사항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모순이란 애는 결국에는 너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항이기 때문에 모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n이 5일 때에는 A3 더하기 A3, 즉 여기에 없는 항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n이 5일 때는 이렇게 증명이 안 돼요. 하지만 n이 6일 때는 어떻게 돼? A3 더하기 A4는 A2 더하기 A5. n이 7일 때는요? A3 더하기 A5는 A2 더하기 A6. 계속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을 더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수식이 성립하게 되므로 모순인 거죠. 즉, 이 증명은 언제만 n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성립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명은 n이 6 이상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명을 여기에서 n이 5일 때는 따로 증명해 주셔야 되겠어. 여기 오른쪽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s가 A1부터 A5일 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확정이 됐으니까 증명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죠?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5개 중 2개의 숫자를 골라서 더한대. 그러면 총 몇 개의 숫자가 나와요? 10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10개의 숫자. 그 10개의 숫자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숫자가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질 겁니다.
A1 같은 숫자들을 적어놨을 때 그 뒤에 적힌 숫자가 커지게끔 배열을 했거든. A2, A3, A4, A5, 그치?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값 역시도 커질 겁니다. 왜? A3, A3, A4, A4, A4 그렇게 중복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A1, A2, A1, A2, A3 점점 커지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항을 찾을 때에는 항상 오른쪽 한 칸 옆에 있는 애든 아래쪽 한 칸 옆에 있는 애든 결정을 해야만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OC2로 만든 총 10개의 숫자들을 라지 A1부터 라지 A1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A1과 이 값이 A2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 자명화됐어. 그리고 이 값이 A10이 되고 이 값이 A9가 된다는 사실도 역시나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A3가 될 수 있는 값은 너랑 너 둘 중 하나라고 했죠. A8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너랑 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은 그 다음 작은 숫자들을 의미할 테니까. 그치? 그랬을 때 너가 A3가 될 수 있는 케이스, 너가 A3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이 두 개를 나눈 문제가 몇 번 문제예요? 소문제 2번 아니었었어? 그 2번 문제에서 결론이 어떻게 됐었죠? A3를 결정하는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에는 너가 등차 수열일 때랑 너가 등차 수열일 때로 나뉘어졌지. 맞나요? 그러면 내가 A8을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뭐랑 뭐가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일 마지막 3개의 항이 등차가 되거나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항은 잘라내고 그 다음 애부터 등차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나누게 되겠죠. 맞습니까? 완전히 대칭적인 상황이잖아. 너는 처음부터 등차, 너는 처음 항은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 등차, 마지막 항부터 등차, 마지막 항 잘라내고 그 다음 항부터 등차.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너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너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 A2, A3, A4, A5 무려 5개의 항이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의 항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이 4개의 항 이상 적히게 되면 우리가 모순이 일어난다. 방금 앞에 1번 증명에서 했던 거죠. 써볼까? A1, A2, A3, A4, A5가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합하고 너의 합이 똑같은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골랐을 때 숫자들이 다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너네 두 개가 똑같다고. 그럼 모순이야. 다시 5개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볼게.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그때는 A1, A2, A3, A4까지 등차 수열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의 합하고 너의 합이 서로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두 개 숫자의 합이 똑같으니까 이거 역시도 모순이란 거예요. 안 된다고. 즉 4개 이상의 항이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이면은 문제의 조건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모순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도 안 되겠죠. 뭐만 되겠어요? 이 케이스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A2, A3, A4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자. 괜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 얘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우선 앞에 있는 문제들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는 모순이 상황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가볼까요? A2, A3, A4가 등차 수열이니까 내가 A1에서 A2로 갈 때 A2가 A3로 커졌죠. 즉 라지 A의 등차와 스몰 A의 공차가 서로 같다는 거죠. 라지 A의 공차, 스몰 A의 공차가 서로 똑같다. 그러면은 A2, A3, A4가 등차 수열이니까 우선은 너가 A3가 돼야 돼요.
아, 쌤, 얘가 A3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그 케이스는 아직은 이 케이스에서는 확정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자고. 어차피 여기는 총 몇 개? 10개의 다른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가 A3인 게 확정인데 왜 너가 A3인 케이스를 생각을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A3를 박아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4는 어디 써야 되겠어요? A4는 너랑 너 두 개 중 하나 되지 않을까? 그쵸? 맞나요?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가 라지 A4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4에서 A5까지 가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만약 너가 A4면 너네 둘의 공차가 A4와 A5의 간격과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같아져 버린다고 되어 있죠.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 공차가 D였는데 여기가 A4가 되는 순간 이 등차 수열의 그 무리에 A5도 합류하게 됩니다. 너가 A4가 되면 말이야. 근데 그래버리면 4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 되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모순인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죠. 문제 조건에 안 맞는 상황이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모순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모순이 나온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면 여기를 A4로 잡으면 안 되고 어디를 A4로 잡아야 될까? 여기를 A4로 잡아야 되겠죠. 우선은 끝까지 버티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모순이 나왔네. 그래서 얘도 모순, 얘도 모순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S는 N이 5 이상일 때는 없어. 이런 결론을 가고 싶은 거잖아. 그치? 끝까지 버티려면 A4를 열로 보내야죠. 그 다음에 A5는 어디가 되겠어요? A2는 고정이고 A3가 A4가 됐으니까 라지 A5는 반드시 여기가 돼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지 A6는 너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뭐가 A6냐고요? 너가 A6라고. A2에서 A3가 됐으니까 우선은 A6가 너가 고정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됐죠. 뭐가? A7, A8 순서대로 무조건 적힐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A7에서 A8로 늘어났을 때 뭐가 늘어났어? A1에서 A2로 늘어난 거거든. A5는 그대로고. 근데 너네 둘의 차이가 라지 A의 차이와 똑같다고? 라지 A의 공차와 스몰 A의 공차가 똑같은 걸?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공차를 그대로 따온 거니까 결국에는 이 케이스에서는 뭐가 합류하는 거예요? 여기에 스몰 A 1이 합류하는 거죠. 그럼 역시나 4개의 등차 수열이면 너네 둘의 합과 너네 둘의 합이 같으니까 역시나 모순이야. 끝까지 버텨봤지만 마지막에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짐을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경화대 답안에서는 7번째 항인가요? 8번째 항인가요? 그게 어떤 케이스일 때 모순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딱히 없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이런 논리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그치?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바란다고 한다면 딱 여기 얘 기준 왼쪽, 여기 카메라 보이나요? 여기 왼쪽 증명.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최소 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N이 5일 때는 그냥 이거 풀면은 거의 100%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제 3번 문제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제 우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2번은 제가 딱히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쉬워요. 왜 쉽냐면, 여기 이차함수 있죠.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 돼. 이차함수 있고, 여기 직선 있어요.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 연립 후 한 배씩 D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0보다 크다. 이거 하고 싶은 거지. 그치? 한 배씩 D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싹싹 풀려요. 싹싹 풀리는데, 이제 이런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 있잖아.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중근이긴 한데 0보다 작은 음의 중근을 갖는다.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이제 그것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시구라는 방법도 있어요. 시구라는 방법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 고정점을 지나거든. 어떤 고정점을 지나냐면 0,1이라는 고정점을 지나고요. 너도 역시나 고정점이 있어요. 어떤 고정점이 있어? 0,0이라는 고정점이 있어요. 그렇죠? 0,0이라는 꼭지점을 고정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이참수가 있고 0,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떤 조합으로 있어야 0보다 큰 두 근을 가지겠느냐, 이것을 미리 알고 가면 좋잖아. 어차피 수식으로 보일 거긴 하지만 내가 수식으로 보였을 때 그 결과가 맞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가 만약 위로 블록 함수야, 거기서 이제 0,2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직선을 그리면 그 직선이 교점이 양수 쪽에서 두 개가 일어날 수 있나? 어떠한 직선을 그려도 무조건 음의 실근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위로 블록일 때는 무조건 나가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이 이참수가 아래로 블록인 함수여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0,1을 지났을 때 지난 직선이 양의 실근 두 개를 가지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아, 이런 상황이 정답이겠네. 그럼 우리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선은 음수여야 되죠. 그리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죠. 너네 둘을 만족을 시켜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이제 여기다 이제 판별식 D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두 개의 실근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수리논술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2번 문제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난이도도 적고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고1 수학에서 충분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3-1번 여러분들 풀 때 수식적으로 하셨나요? 그죠? 수식적으로 하는 게 우선은 맞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자, 여기 뭐 해설지랑은 살짝 다른데 결국에는 결이 비슷해요. 결이 비슷한데 여기 이제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를 제가 분명히 3번을 한번 주목해봐라 라고 영상 초반에 얘기를 했었죠. 뭐 성대를 공부를 할 때 해설지를 뭐 의심하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문제를 낼 때에는 이렇게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쭉 계산을 밀어붙이면 풀리게끔 그렇게 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해설은 아예 생각을 못 하신 거야. 그런데 3번하고 4번을 2번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풀라고 한다면 매우 가혹한 계산이 생깁니다. 물론 그 계산을 견뎌낼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 계산을 못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수능의 몇 배가 될 거거든. 수능 한 문제에 몇 배 이상의 계산이 붙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미래가 보여. 이렇게 풀다가는 계산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별해예요. 내가 이 문제를 계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성균관대를 위한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2번 문제까지는 수식으로 풀어보고 3번, 4번은 이제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우선 문제 이해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이해를 해보면 1,√3, 2,0. 그리고 이제 A, B, C.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중심이 적어이고, 근데 스몰 a라는 값이 1 이상의 실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나는 1보다는 큰 쪽에서
a, 루트 3분의 a 제곱이면 y는 루트 3분의 x 제곱 위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략적으로 이차함수 하나 딱 그려놓고요. 그리고 2 넣었을 때 루트 3분의 4니까는 이 값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여기에서 이 주황색 직선에서 내가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그런 원을 그리겠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F1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원과 선분 AB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스몰 F1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게 1 이상이기 위한, 즉 뭔 말이에요? 이 선분 AB랑 원이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스몰 a의 범위에 대해서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상황, 스몰 a가 1일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스몰 a가 1일 때는요, 딱 이 점에 중심이 찍히거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이 파란색 점의 좌표가 1, 루트 3분의 1이거든. 여기서 반지름이 루트 3분의 2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3분의 2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하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외심이라는 거 체크해 보세요. 외심. 맞지?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2면 이 길이도 루트 3분의 2고 이 길이도 루트 3분의 2죠. 즉 너를 중심으로 하고 문제의 반지름처럼 루트 3분의 2인 원을 맨 처음에 싹 그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일 것이다? 모두 다 모든 선분과 두 점에서 만날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fn의 스몰 a가 1일 때는요, 이 값들이 모두 다 2예요. n이 1, 2, 3일 때. f1이든 f2든 f3이든 그 값이 모두 다 2야.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맞습니까? 그런데 너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너랑 이제 안 만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너랑도 안 만나고 너랑도 안 만날 거예요. 그러면 모든 f 값들이 그때는 0이 되는 거고, 뭐 적당한 값이 있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접하게끔 원이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너랑은 안 만나는데 너랑 너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f2와 f3는 1이 된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원의 방정식을 떠올리면 되죠. 원의 방정식에다가 너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0이고요. 너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루트 3 x고 너의 직선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을 테니 이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과 연립을 해서 범위를 제한하면 되죠. 너 같은 경우는 x라는 값을 범위를 0부터 2 사이에서, 너가 ac는요 x의 값을 0부터 1까지로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의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fna를 구하는 거겠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방금 앞에 문제에서 그래요. 앞에 문제에서 근의 개수가 2개이고 그 두 근이 0보다 클 때 한정된 구간 안에서의 근의 개수, 이런 걸 상대가 낼 수밖에 없겠지. 왜? 다항함수 미적분에서 어렵게 하려고 한다면 어떤 해가 특정 구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어려워지잖아. 성균관대가 낼 수 있는 소재는 뻔하다고.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한 3, 4년 동안에 다 펼쳐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풀이가 뻔하다는 거야. 풀이가 뻔하기 때문에 뭐만 밀어붙이면, 계산만 밀어붙이면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계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뭐도 생각하자? 별에도 생각해보자. 생각 힘이 없으면 그냥 제 별에를 흡수해가자. 이게 목표인 거야. 성대 학습에.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원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죠. 자, 원의 방정식 세우면 x-a의 제곱 더하기 y-루트 3분의 a 제곱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 루트 3분의 2니까 반지름 제곱 3분의 4. 이거와 y는 몇?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에 0 들어갔으니까 3분의 a 4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넘어와서 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해가 어디에 있기 바라는 거예요? 0부터 2 사이에 있길 바라는 거지. 그래야 선분의 AB가 만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에는 이 2차 함수를 이제 그리면 된다. 맞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어찌됐건 A가 1 이상에 있는 숫자라고 했으니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a, 3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4인데 만약 x축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x축이거든. x축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너랑 안 만나는 거지. 그러면 해가 없는 거예요. 구간이고 자시고 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선 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가 있으려면 우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한테 만족을 시켜야 되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 꼭지점에서의 x값, y값이 우선은 0 이하여야 되겠죠. 우선은 0 이하여야 될 거야. 그러면 따라서 a는 우선 1보다 크다라고 1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고 이 부등식을 풀면 3은 날라가고요. 루트 2. 우선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우선은 너를 만족시켜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이 구간 안에 있는가를 이제 추가적으로 2번에서 관찰을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a가 1부터 루트 2 사이니까 0이 어딘가에 있고요. 2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0과 2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이 a라는 값의 범위가 하필 이러니까 우리가 이 a라는 값이 꼭지점의 x값이 0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꼭지점이 0과 2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려져서 두 근이 있지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우선은 x값은 잘 들어왔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둘 중 하나가 어때야 돼? 0과 2 사이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g1이라고 둔다면 g1, 0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g2, 0도 궁금한 거예요. g1, 2도 궁금한 거예요. 왜? 0에서의 함수값이 만약 0보다 크면 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그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를 가질 거고 구간 0부터 a 사이는 구간 0부터 2 사이에 무조건 포함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의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야. x 자리에 0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a 4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데 이 값은요. a 자리에 1 넣고 했을 때의 값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a 제곱도 증감수고 a 4제곱도 증감수니까 a 값의 제일 작은 값인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2를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계산하면 0이 나와요. g1 0이 0 이상이네요. 그러면은 양수라고 한다면 이 값이 0 이하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생기겠죠. 뭐예요? 사이값 정리가 되겠죠. 만약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근 자체가 x는 0이 되는 거니까 x는 0의 해가 존재하네요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0과 a 사이에서만 보더라도 근이 어쩔 수 없이 하나 이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1번 문제에서는 F1A가 1 이상이길 바라니까 너에서 끝난 거죠.
G1, 0은 그냥 이 범위이기만 하면은 0 이상의 값을 가짐으로 사이값 정리가 되든 너가 근이 되든 혹은 접하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X축에 접하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너가 근이 되든 어떤 케이스는 다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서 너는 조사할 필요도 없이 완결이 돼버린 거지. 이래요. 그치?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1번 문제 정답은 이건데 바로 흐름을 이어서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F1A가 2래요. 이번에는 한 개면 안 되고 무조건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0부터 2 사이에 들어오래.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그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판별식 D가 아니고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이번엔 근이 두 개여야 되니까. 그치? 얘는 0보다 이제 작아야 될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여기에 등호가 빠져야 되겠지. 그치? 이건 지금 이제 2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우선은 범위를 이렇게 줄여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제 X축이 어떻게 있는 거야? 확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0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은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서는 무조건 한 개가 보장이 된다. 어떤 범위면은 이 범위면은 이걸 알아냈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끌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를 보장하고 싶으면 뭐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G1의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역시나 어때야 돼요? 역시나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거야. 그치? 그래서 너는 얹고 더블로 가. 뭘로? 이것까지 만족시키는 그런 세계관을 확장을 시켜보자.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적으시고. 자,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기 G1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1, 2가 0 이상. 자, 여기다 이제 x자리 2 대입합시다. 2 대입하면 이제 a-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는 0 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양변에 3 곱하고 식을 잘 정리하면 이 값이 어때야 돼?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A의 범위는 참고로 1 이상이고 루트 2는 안 돼요. 1번 문제까지는 됐는데 2번 문제에서는 루트 2는 안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풀어내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죠? 이걸 만족시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F1A가 2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찌됐건 인수분해를 해야 A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A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잠시만요. 3을 곱했으니까 여기가 12 양변에 3 곱했으니까 12 자, 여기 A 자리에 몇을 대입하냐면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쌤, A는 1? 뭐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쌤, A는 1을 어떻게 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잠깐 왼쪽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렸던 이 원 있죠? 이 원에 의하면 A가 1일 때는 모든 F에 대해서 몇이라고? 2라고 했었죠. 매우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치? 모든 F에 대해서 2다. 제일 이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A 자리에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왔다. 다시 오른쪽 가볼까? A 자리에 2를 A 자리에 뭐를 넣어야 2가 나오겠느냐? 그걸 관찰하고 있잖아. 그러면 A에 몇? 2를 대입했을 때도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A 자리에 2를 대입해도 역시나 성립하겠다. 즉, 우리가 맨 처음 상황 중에서, 여러 상황들 중에서 맨 첫 상황이 있지. 그것을 관찰을 해놨으면
A는 1일 때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A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네를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A-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8A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A의 범위가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는 마음대로 약분을 시켜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0 이상이기만 바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뒤에 있는 함수가 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너를 H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HA로 잡으면 H'A 같은 경우는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니까 a가 1 이상의 숫자라고 한다면 넌 0보다 크겠네요. 그죠? 그리고 h 1 값을 계산해 보면 111 대입하면 6-8이니까 마이너스 2죠. 음의 함수 값부터 스타트를 하는 함수인데 a는 1부터 스타트니까. 그런데 그 함수는 증가함수래요. 그러면 내가 HA 함수를 그려보면 1에서의 함수값은 음의 함수값인데 그게 증가함수래.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찾고 싶어요? H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황을 찾고 싶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값을 M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라서 A는 1 또는 A가 M부터 루트 2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A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다? F1A는 2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아마 2번 문제에서는 1보다 큰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가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은 수를 우리가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m은 여기가 될 것이고요. 이 스몰 m은 너는 0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근이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작은 최고차 인계수가 1이고 3차 다항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걸 찾아주시면 이제 2번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다 구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칠판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올 텐데 여러분들 다른 필기도 좋습니다. 다른 필기도 좋지만 우선 이 그림과 이 식 거기다가 플러스 A가 1인 상황에서는 너가 정확히 외접원이 된다. 이거 있죠? 이것까지는 우선은 그려놓으신 상태로 한번 3번 문제를 볼 건데, 그런데 이제 칠판 정리하기 앞서서 왜 별애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3번 문제에서는 F2A예요. F2A면은 AC랑의 교점이거든. AC는 Y는 루트 3X입니다. Y는 루트 3X면 우리가 여기에 F1일 때는 Y는 0 대입했지. 이번에는 뭘 대입하겠어요? 여기에 루트 3X 대입하겠죠?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선 해보자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우선 바로 완전 제곱식이 아니죠. 방금 Y자리에 0 넣었을 땐 바로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우리가 이차함수 그렸을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나왔고, 그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그나마 쉽게 풀었어요. 물론 어렵지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곱식 두 개의 합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를 다시 전개를 한 번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꼭지점 혹은 뭐 판별식 이런 거 활용해 줘야 돼.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복잡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관성은 있죠. 대입하고 꼭지점이든 판별식이든 한 다음에 특정한 범위에서 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놈을 관찰해봐라. 일관성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탑하는 거죠. 스탑하고 뭘 찾아라? 별애를 찾아라. 아실지? 지금이 별애를 찾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별애를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하고 저 식들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별애를 적을 만한 부분까지 남겨두시고, 네.
그 다음에 칠판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부터 이제 별의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봐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주황색 위에 있는 점에서 중심을 찍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원을 그으면서 우리가 각각 세 선분하고 만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자, 이 부분 좀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주객을 전도시키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빨간 원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얘네들의 각각의 반지름은요 루트 3분의 1입니다. 루트 3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X표를 친 이 점 있죠? 자, 이 점은요, 내가 주황색 위에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주황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어떤 원을 그렸을 때 그런 원들이 수없이 많겠죠. 중심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 원 중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중심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빨간 원의 반지름도 루트 3분의 2예요. 그랬을 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놈을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X라는 점이 있으려면 이 X라는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어야 돼? 루트 3분의 2인 점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이 X라는 점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원을 그렸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랑 만나지 않는다는 뜻은 이 주황색 점들 중에서 이 X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3분의 2인 점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X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X라는 점을 보면 제가 중심을 어디를 잡아야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의 원을 그렸을 때 X라는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겠나요? 어디가 중심이어야 되죠? 그리고 너가 중심인 원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X라는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다시, 너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X라는 점을 지나게끔 우리가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 원하고 이 흰색 원의 반지름은 똑같게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점을 지나게끔 하는 중심이 존재를 하려면 이 빨간 원과 이 주황색 곡선이 적어도 한 번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는 안 만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원을 그을 수 있는 중심이 없었던 거고요. 너 같은 경우는 주황색 곡선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너랑 너로 잡았을 때, 각각 둘로 이렇게 잡았을 때 거기에서 각각 반지름이 루트 3분의 2인 원을 그리면 이 X라는 점을 지나게끔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3번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 거냐면, 선분 AC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치? 선분 AC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라지 A에 대해서도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그런 원을 다 그려요. 중심이 C인 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원을 그려요. 그리고 A랑 C만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도 중심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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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쭉 이동시키면서 이 원을 한번 싹 쓰는 거예요. 싹 쓸어가는 거야. 대신에 이 원은요, 이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채워 있지 않고 비워져 있는 거야. 비워져 있는 대로 싹 쓸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 쓸리는 부분이 생기죠. 어느 부분이 안 쓸리죠? 이 그림에 보면 이 부분이 안 쓸려요. 왜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이놈이 위로 올라가면서 싹싹싹 쓸지만 이 부분은 못 쓰고 있죠. 원 내부니까. 그치? 다시 이 맨 위에 있는 원에서 이 호가 어떻게 돼가면서 C에서 A로 점점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싹 쓸고 있죠. 그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싹 밀었어. 싹 밀었다고 이렇게 밀었어. 어디만 밀리겠어? 맨 처음 스타트한 데부터 쓸리겠죠. 맨 처음 스타트한 데보다 더 아래쪽은 안 쓸릴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빗자루는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쓴 부분만 쓸리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안 쓸렸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을 잡아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 원들하고 똑같은 원을 그렸을 때 그러한 원은 AC랑 만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러한 파란색 점들은 이 선분 AC랑 너무 가까워서 있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원을 그렸을 때 AC가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선분 AC가. 그래서 이제 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그런 원을 그렸을 때는 AC랑 만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나는 지금 F2A가 1 이상이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중심은 어디서만 잡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1, 루트 3분의 1부터 저 방금 얘기했던 주황색 곡선에 따라가면서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 루트 3분의 1이 이 그림에서 어딜까를 상상해 보니까 여기, 즉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랑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의 교점 중 아래점이 될 거라는 거죠. 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가 분명히 제가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했죠. 무슨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했어? A가 1일 때의 원을 미리 그려놓으라고 했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되는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놔라 하면서 그리라고 해놓고 영상을 끊었을 거예요. 그 그림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F1이든 F2든 F3든 맨 첫 번째 스몰 a가 1일 때에는 다 2였었지. 그 2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점에 대해서는 A에서 중심이 루트 3분의 2인 원을 그려도 C에서 루트 3분의 2가 반지름인 원을 그려도 어찌됐건 이 점을 동시에 지나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 원을 그렸을 때는 어떻게 돼서 A랑 C가 모두 다 이 원 위에 있겠죠. 너를 중심으로 하는 빨간 원 위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랑 C 두 번에서 만나니까 F2A는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첫 번째 그림에 의하면 이 점이 1, 루트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스타트로 하면서 y는 루트 3분의 1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따라서 중심이 그려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중심을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C랑 너무 멀어져서 AC랑 만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림으로 이미 알고 있죠. 왜? 방금 우리가 그렸었던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부터 쫙 쓸고 가서 C를 중심으로 하는 원 마지막까지 이 영역 내부에 있어야만 AC 위에 있는 점과 거리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그런 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에 의하면 정답을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칠하고 있는 이 보라색 범위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군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중심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점을 찾고 싶어서 여기를 이제 x, 루트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여기 C의 좌표는요. 1, 루트 3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이때 거리가 루트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원 위에 있는 점이 딱 경계점이니까 제곱하면 3분의 4죠.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보시면 이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점이 2, 루트 3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따라서 3번 문제죠. 3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군요.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이해 안 갔으면 4번에서 다시 한번 더 집중해봐요. 자, F3이 역시나 F3A가 2일 이상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선분 BC, 그렇죠? 선분 BC랑 선분 BC 위에 모든 점을 쌍끌이 하는 거야. 싹쓸이. 싹쓸이에서 그 모든 점들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인 그런 원들을 싹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 빼고 싹 쓸렸겠어요? 여기 부분 빼고 싹 쓸렸겠죠. 그쵸? 그런데 역시나 B를 중심으로 하는 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 중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이 점이 뭐가 될 거라고요? 1, 루트 3분의 2가 될 거라고요. 1. 즉 삼각형 ABC의 외심이 나올 거라고요. 우리가 2번 문제 끝났을 때 그리라고 했던 그 그림에 있는 그 그림에 의해서 여기가 이 점이 될 거라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이 점에서부터 내가 y는 루트 3분의 1x 제곱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 영역을 침범하죠.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그려봅시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 영역을 지나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은 여기에 중심을 잡으면 BC와 너무 가까워서 방금처럼 원이 선분 BC를 포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므로 BC와의 교점이 있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범위는 우선 A는 1이 됩니다. 4번 문제에서 정답 상황에 A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 보라색에서부터 쫙 잘 따라가다가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모르죠. 보라색이 이렇게 끝나면 여기까지일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이 원에서 끝날 거예요. 그치? 여기 부분은 이 원이 BC를 타고 쭉 타고 올라가는 레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지막이니까 원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과 만나는 점을 채택을 해야 될지 이 선분과 만나는 점을 채택을 해야 될지 그것은 좀 이따 고려를 해야 돼. 어찌됐건 이 마지막에 만나는 점까지 A의 범위가 딱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X좌표는 이미 구해놨다 이거예요. 어디서 구했을까? 거기 지금 3-2에서 F1A가 2일 때 M의 값을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 M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B랑의 거리가 정확히 루트 3분의 2가 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스몰 m이라고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위에 필기 한번 봐볼래? G1, 2라고 했죠? 그렇죠? A 자리에 몇을 넣은 거예요? 2를 넣고서 그런 다음에 그때 함수값이 0 이하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풀었더니 A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왔고 A-1에 A 3승 A제곱 그리고 뭐 4A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이 0 이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여기가 m이어야 된다. 이렇게 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0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의 a 값이 뭐라고? m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때 m 값이 뭐라고요? 정확히 이 값을 벗어날 때부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m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1X가 뭐였었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썼을 때 원방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다 2를 넣은 게 a-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3 이거니까 이게 G1이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뭐야? 여기까지가 뭐인 거예요? a, 루트 3분의 1 a 제곱과 2, 0 사이에 거리의 제곱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0이 되는 상황이 뭐냐고. 이 밑줄 친 부분이 거리의 제곱인데 그 값이 3분의 4가 나오는,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3분의 2가 되는 이런 놈이 되는 거잖아요. 는 0이 의미하는 바가. 그치? 그러니까 2, 0이 뭔데? B예요. 여기 빨간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뭔데요? 너예요. 너와 너 사이의 거리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그런 점은 너에서 나온다. 너에서 나온다. 너가 등호가 될 때. 너가 등호가 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m이 뭐인 거예요? 여기 m인 거라고요. 오케이? 이러면 만족할까요? 그죠? 약간 앞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영상은 이거 자르고 나갈 수도 있고 아마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 상태에서 바로 이해가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m이야. 여기가 m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냐 여기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뭐죠? 이 빨간색 곡선하고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을 구하고 있죠. 근데 그 교점이 방금 사실 앞에서 구했어. 어디서 구했어요? 자, 여기 잠깐 와보시면 여기 왼쪽에서 여기에서 구했죠. 여기서 C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이 빨간색 곡선의 교점을 구해봤더니 그 교점이 2, 루트 3분의 4라고요. 그러면 이 2, 루트 3분의 4랑 이 원이 만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 a 값 2로 끝내면 안 되네요? 원하고 만나는 점이 저기라면서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빨간색 곡선이 이래버리면 여기 있는 점이 2가 되는 거고 여기 직선까지 된다며, 방금 이 원이 쓸고 갔을 때 생기는 직선까지 된다며, 그러면 이 정도의 추가 정답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면 오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 루트 3분의 4라는 이 점이 어딨나를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셔야 돼. 이 안쪽 원에 있나 이 바깥쪽 원에 있나를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상황이 우연찮게도 여기 딱 선분 트랙에서 곡선 트랙으로 바뀌는 그 점 있죠? 이 점의 좌표가 2, 루트 3분의 2입니다.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여기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우리는 별도의 계산 없이 이렇게 마무리 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도 이렇게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이 아이디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객전도라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다른 학교들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범용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고 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학교 문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던 상경관대 모의논술 이렇게 풀어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문제는 1, 2번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아마
소문제 1, 2번까지만 푸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이 3, 4번에 대한 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느꼈다고 한다면 다른 학생들은 못 느끼는, 여러분만 느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풀면 계산 진짜 별로 없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지랑 비교를 해 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균관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